y가 x의 정비례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데, 자, y는 어떤 상수, 이 숫자야. 숫자에다가 이제 x가 곱해진 거. 이렇게 되는지, 혹은 어떻게 보면 a를 좀 강조하고 싶잖아. 그러면 x분의 y는 a가 된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4번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문제 같으면 이제 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나머지 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요. 특히 5번. 자, 지나가는 길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요거랑 요건 어때? 두 개는 반비례가 되겠죠. 자, 근데 이 5번 같은 경우야. 5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좋은데, 자, 지금 미지수가 지금 분자에 있죠. 그죠? 분자에 있지 않고, 분모에 있는 경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위치만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자, 두 가지 다 설명드릴게요, 그지? 자, 요건 모양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하면, x가 지금 3분의 x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x하고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그런데 이제 이걸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뭐가 된 거면, 이 x의 개수가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중간으로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금 더 쉬운 걸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그래서 y는 자, 2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가? x 변수랑 y 변수를 보면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가 어떻게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요게 어떻게 지금 바뀌는 거냐면 밑에 이렇게 상수가 이렇게 하나 붙는다고. 그럼 봐봐. x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여기다 지금 1, 2, 3, 4 이렇게인가? 1, 2, 3, 4.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이게 3이 되겠죠. 2 대입하면 어떻게 된가? 이게 5가 되겠죠. 3 대입하면 어떻게 된가? 이게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9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x가 어떻게 돼? 지금 현재 2배, 3배, 4배가 되고 있으나 얘가 2배가 안 되고 3배가 안 되고 4배가 안 되겠죠. 2배, 3배, 4배 관계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가? 이제 상수가 붙어 있으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야. 요거는 나중에 2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이제 1차함수가 되겠어. 1차함수.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현재 요거, 상수항이 없고 요거까지만 있잖아. 요거까지만 있으면은, 요것도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도 어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된다고. 그거 성립하는데, 요렇게 이게 상수가 이렇게 붙잖아. 그럼 이건 어때요? 반비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비례가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야. 그럼 이건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그러시는데, 물론 이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다음 연도에 배우잖아. 요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겠죠. 2학기 유리함수에서 공부하신다. 한참 뒤니까 어쨌든 정비례 모양이든 반비례 모양이든 이 상수항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문제에서 보면은 y가 x의 정비례 이렇게 했죠. 자, 관계라고 우리는 두 개밖에 안 배웠으니까 어쨌든 정비례 아닌 반비례 이렇게 될 텐데, 자, 어떤 관계에 있는가, 관계. 이 관계에 있는 나타낼 식을 뭐냐면 관계식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요게 정비례가 된다 그러면 요렇게 ax, y는 ax꼴 요렇게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거고, 잘 봐봐. 자, 여기서 정비례 관계가 있으면 요렇게 제1사분면하고 제3사분면 요렇게 지나든지 아니면 요렇게 제2사분면하고 제4사분면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이면 대충 요쯤 있다 그러면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3. 그럼 대충 이제 요렇게 있는 거야. 마이너스 3. 요렇게 있을 때인 거야. 그러면 요거일 때 요거란 얘기는 순서상으로 놓게 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3이란 뜻이 되는 거고, 이거일 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 요거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지나는 점 중에 하나가 된 거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요렇게 관계식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x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고, a는 내가 구해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y자리에다 어떻게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때 요 a 값은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이 관계식이 어떻게 되면 a 값 내가 지금 알았잖아. 그럼 이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6x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a 값 찾았으니까 어때? 좌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반대로 적었는데 봐봐요. y가 마이너스 10일 때 x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y 자리에다가 11을 대입했을 때 x 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12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은 어떻게? 마이너스 6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x는 얼마가 되는가? 마이너스 2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는가? 마이너스 2가 되신다는 거죠. 네. 자, y가 x의 정비를 한다고 했죠. 그죠? 가장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자, 일단은 관계식이 무조건 정비례 관계에 있으면 y는 ax 형태를 따를 거기 때문에 a 값을 점 하나 대입해서 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같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좀 표기된 게, 자, 3, 마이너스 9도 있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2도 있는 거니까, 요렇게 그냥 이 둘 중에 하나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유리하니까, 3하고 마이너스 9를 대입한다고 보면, 이 A 값이 지금 얼마로 계산이 된 거면, 약분하시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지? 그럼 이 마이너스 3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요.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서, 이 진짜 관계식이 얼마가 된가? Y는 마이너스 3X라고 이렇게 구하시는가? 그럼 Y는 마이너스 3X라고 이렇게 갖다 놓으신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잖아, 그지? 요렇게. 그럼 X에다 1 대입했을 때 Y 값을 뜻하는 게 그게 바로 A가 되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A가 뭐가 된가? 마이너스 3. 요렇게 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이 X자에다 B 집어넣고 돼. Y자에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지금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요것도 나누시게 되면 B가 어떻게가? 2가 되겠지, 2. 여기에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X자에다 어떻게가? X자에다 5 대입하는 거야, X자에다 5 대입하고, Y자에다 지금 C 대입하면 지금 성립한다는 거잖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뭐냐면은, A를 강조하고 싶으면, X분의 Y가 항상 A로 이렇게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것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얘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4일 때, X가 4라는 얘기지, 그지?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둘 다 똑같이 어때? 일정하게? 마이너스 3. 요렇게 지금 처리가 되시겠죠, 그죠? 그럼 봐봐요. 얘하고 얘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의 관계. X에다 지금 얼마를 곱하면 되는 관계가 되는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는 관계인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해갖고 15, 마이너스 15. 요렇게 계산하셔도 괜찮은 거고, 마찬가지. 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얘가 2가 되는 관계. 여기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관계라고 이렇게 나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고, 요거는 그 단답형이네. 마이너스 16이 답이 되겠어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소인수분해서 뭐 비슷한 문제 풀었죠.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 문제랑 유사하죠. 자, 그럼 결국에 이거 어떻게 하면 최대공약수랑 최소공배수 이용해서 이제 푸실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물론 이것도 한번 해볼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는 정비례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회전수가 증가하게 되면 돼. 이게 총 톱니바퀴수가 증가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톱니바퀴수가 이렇게 3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한 바퀴 돌 때 어떻게? 3개가 되는 거잖아. 2바퀴 돌면 6개가 되겠죠. 3바퀴 돌면 9개 이렇게 된다고, 여기. 요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톱니바퀴가 뭐냐면, 이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4개짜리. 그럼 이 친구가 이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치? 반대편에서. 그럼 얘는 어때? 한 바퀴 돌면 4개고, 2바퀴 돌면 8개고, 3바퀴 돌면 12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12개, 여기도 마찬가지. 4바퀴, 8바퀴, 12바퀴 되면서 어때? 딱 한 번씩 맞물리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러면 원래 톱니수가 3개인데 X번 돌았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요거는 원래 톱니바퀴 4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Y번 돌았어요, 이런 얘기야.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같아지는 순간 있죠. 얘하고 지금 얘가 같아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 어떤가? 딱 맞물리는 거야. 그러니까 X번 회전할 동안 Y번 회전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금 어떤가? 4번 회전할 동안 얘가 3번 회전하게 되면 딱 정확하게 얘네들끼리 맞물리게 된다는 거죠. 삐걱거리지 않고 딱 맞물린다고. 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X가 지금 톱니바퀴 수가 지금 어떻게 되면 20개가 있는 거잖아, 그지? 요게 A가. 그럼 얘가 지금 X번 회전을 해. 그럼 내가 움직인 총 톱니바퀴 수가 된다고. 그럼 바꿔서 얘기해보면 이게 지금 4바퀴를 움직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톱니를 3개 갖고 있지만 어때? 톱니가 12개가 돌아간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12개가 돌아간 거랑 마찬가지가 되지, 그지? 그럼 요 친구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한 바퀴 돌 때 4번씩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이게 3바퀴 돌게 되면 어떤가? 톱니 수가 어때? 12개가 맞물려서 돌아간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요 값도 같아야 돼, 이게. 얘는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지금 25개씩이잖아. 그럼 몇 번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Y를 곱했을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요게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요게. 요렇게 같아지는 거야. 그래야 어떤가? 요게 1번이라고 2번이라고 3번이라고, 요걸 1번이라고 2번이라고 3번이라고 4번이라고 했을 때 다시 1번하고 1번이 제일 맞물리게 된다. 요런 얘기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지? 그럼 요거 이제 어때요? Y에 관해서 지금 표시해야겠지. Y에 관해서 표시하는 거니까 요거는 여기는 Y만 남기고 반대편 넘겨. 그러면 25분의 2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시면 어때요? 5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떤가? 얘가 5분의 4 X 이렇게 된다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이 똑같은 얘기를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냐면 최소 공배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공부를 했으니까 이 문제에 한해서. 그럼 요게 4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건 5가 되는 거고, 5네. 이 녀석. 자, 여기 5가 되는 거고, 여긴 4가 되는 거고, 여긴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최소 공배수가 되려 그러면 요렇게 곱하잖아. 요렇게 X자로. 이 곱하는 이유가 있어.
얘가 보면 이렇게 니은자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곱하지, 그지?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럼 추가적으로 어때요? 5만 곱하면 돼요. 5만 곱하면 된다는 게 뭐냐면은 20에다 어떻게 해? 20개짜리가 5바퀴 지금 회전한다는 뜻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야. 5바퀴 회전해. 요게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4가 여기 되냐 그러면 회전수가 왜 4가 되냐 그러면 25 자체가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 4만큼 곱하게 되면 이게 최소 공배수란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25에다 4를 곱하게 되면 어때? 등호가 지금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5바퀴도 동안 이건 어떻게 해? 뭐 4바퀴 돈다. 지금 이게 궁금한 게 아니야, 지금 얘가.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 같아지는 걸 구하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요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Y 집어넣게 되면 원래 있던 개념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나타내는 건 이제 객관식이니까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줄어든 길이를 구했죠. 줄어든 길이. 지금 타서 없어져서 지금 줄어든 게 지금 Ycm라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매분 0.6씩 타죠. 0.6씩 타게 된 거니까 여기다 0.6만 곱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타다가 남은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탄 거. 이게 계속 이게 타서 이게 줄어들 거 아니야, 이제. 이 줄어든 만큼, 요게 지금 Y라는 얘기야, Y. 근데 이게 1분에 0.6씩 타게 된 거니까 X분 후에는 어떻게? 0.6X만큼 타서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요 단답형이니까 요거 자체가 이게 답이 되겠어요. 네, 총 200g 소금물이 있어요. 자, 총 200g 소금물에서. 자, 그 중에 차지하고 있는 게 어때? 40g에 해당되는 어떻게? 소금이 지금 녹아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소금물 X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이렇게 표시되는 거면 이 관계가 유지되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럼 봐봐요. 이게 지금 몇 퍼센트냐 그러면 농도 자체 여기다 곱하기 100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100, 곱하기 100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요걸 거니까. 자, 2하고 공두에 빼고 2하고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게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20%라는 거죠. 20%. 20%를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있어?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20. 그럼 100분의 20을 곱한다라고 보시면 돼. 100분의 20을 곱한다. 잘 봐봐. 뭘 곱하냐 그러면 만약에 소금물이 Xg 있다 그러면 이게 100g 했을 때 20 있다는 거잖아. 근데 요 Xg은 100g일 수도 있지만 100g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럼 100분의 20을 곱하게 되면 얘가 나타내는 게 바로 뭐가 되는가? 소금의 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5분의 1로 약분되는 거니까 Y는 어떻게 돼? 5분의 1 X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매일매일 일정하게 이렇게 했죠.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일정하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10페이지 읽기로 했으면 계속해서 이제 10페이지 읽는 거야. 만약에 이제 12페이지 읽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 12페이지씩 읽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지, 그지? 그럼 전체는 지금 300쪽으로 딱 제한이 돼 있는데 며칠 걸렸대? 20일 걸렸다, 20. 그럼 300을 20으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죠? 그럼 하루에 몇 쪽씩 읽었다는 얘기야? 15쪽씩 읽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읽은 이 쪽수를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읽은 날짜를 X라고 할 때 여기다 지금 얼마를 곱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15를 이렇게 곱해서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이 날짜 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읽은 날도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정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5일 동안 읽은 책의 쪽수 이렇게 됐으니까 X자리에 5만 대입을 해서 15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때 이 Y 값은 75가 되기 때문에 75쪽을 읽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네, 정비례 관계 그래프 자체가 뭘 뜻하냐면 이게 A라고 했을 때 A 배만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도 2배, 3배, 4배가 된다는 게 딱 그 정량만큼 곱한다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어땠어? 이 지구에서 무게하고 상관이 없어. 무조건 지구에서 무게가 어때? 3분의 1배만 하면 어떠인가? 수성에서의 무게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구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36kg야. 그럼 36kg도 얼마만 계산하시면 되는가? 여기 3분의 1만 딱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약분 처리가 되는 건 12 이렇게 했죠? 그럼 수성에서 어떻게? 12kg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네, 구매 금액이죠. 구매 금액의 5%를 무조건 할인해준대. 그럼 구매 금액이죠. 자, 요거를 X라고 놨을 때 할인받은 금액을 이제 Y라고 놓자 이런 거죠.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 5%라는 건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하죠. 만약에 소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0.0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분수로 표현한다면 100분의 5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봐봐요. 내 구매 금액에다가 숫자를 앞에 쓰게 되면 어때? 곱하기 해서 생략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적으시면 되겠지. 0.05 X 요게 내가 할인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하면 여기도 100분의
5x 이렇게 적으셔도 되게 괜찮죠? 자, 그럼 뭐 둘 중에 하나에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소면 27,000원이야. 27,000원. 27,000원이라고 보면 그냥 소수로 할게요. 자, 0.05 곱하기 27,0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0 두 개 이렇게 딱 지우고 소수 두 칸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70 이렇게 하고 이제 곱하기 5 한 거랑 마찬가지야. 그럼 곱하기 5 한 건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나누기 하시면 13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곱하기 하면 10이랑 마찬가지가 된 거니까 요거는 이제 1350원만큼 이제 할인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조금 더 뭐 괜찮게 좀 문제를 구성하려고 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몇 초? 몇 초라는 게 1초마다죠. 1초에 뭐 2cm 움직인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냥 Xcm만큼 움직였대, 얘가. 여기서. 최대 어디까지 움직이면 여기를 빵이라고 봤을 때 여기 20이 될 때까지, 요 전체가 지금 20이죠. 20이 될 때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럼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요게 지금 삼각형의 밑변 역할을 하겠죠. 그럼 삼각형, 요게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보면 직각이 되겠네, 그지?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지, 그지? 그럼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딱 하고 밑변이 x가 되시는 거고 높이가 10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자체가 어떻게 돼?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y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자, 숫자 계산은 이제 해주시게 되면 이제 5x 이렇게 계산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넓이가 지금 현재 40이래요. 40일 때 선분 bp 즉 x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요게 지금 40이 되는 거야, 40. 자, 40은 5x가 되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되는가? 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35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35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y는 4분의 3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그럼 요 a값에 해당되는 분이 4분의 3인데 이 4분의 3이 뭐가 되는가? 현재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양수가 된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자, 대략 어떻게 돼? 자, 원점을 지나서 제1사분면하고 제3사분면을 지나겠죠. 양수가 되는 거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잖아, 그지?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x가 지금 현재 4일 때 y가 3 이런 뜻이야. 그럼 x가 4일 때 y가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봐봐요. 이 x를 반대편에 나눠 봐봐요. 그럼 x분의 y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4분의 3 이런 거잖아. 그럼 이게 등호가 성립하면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된가? x가 4일 때 y가 3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x가 4일 때 y가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같이 붙일 일도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 이게 뭐 8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게 8이면 여기서 곱하기인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다 곱하기해서 이렇게 쓰는 거. 하여튼 여러분 마음대로 x분의 y는 어떻게?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이제 1번이 되겠죠. 객관식의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x가 딱 정해졌죠. 3개로 딱 정해졌죠. 3개로.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 때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에다 지금 얼마를 대? x자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이 친구가 어떻게 있어요? 마이너스 얼마? 양수 3 이렇게 되죠.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y가 지금 어떻게가? y가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 0 대입하면 0이죠. 그래서 y가 0일 때는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일 때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약분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x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한 요쯤 되겠죠, 그죠? 그럼 y가 어떻게?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어떻게인가? 요 점이 찍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점으로 찍히죠, 당연히. 하나하나씩밖에 없을 거니까. 0일 때 0.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여기쯤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대충 이제 여기쯤 되겠네. 그럼 요런 모양. 이렇게 점으로 되는 거야, 점으로. 이거 왜 직선이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언급이 안 했으면 모르는데, 요거는 뭐라 했냐면, x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일 때, 2일 때로 딱 지정해버렸지, 그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그 다음에 0일 때하고, 마이너스 2일 때의 y 값만 지금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y 값을 다 나타내서 순서상을 표기한다면 점으로 나타내셔야 돼.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요거는 3번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 말밖에 못해요. 정의역이라는 개념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x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 y도 어떻게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정비례 관계 중에서 제1사분면하고 제3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제1사분면하고 제3사분면을 지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얘가 어떻게 돼? 오른쪽 위를 향하겠죠.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건 어떻게 하면, 자,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의
A 값이 지금 뭐가 된가? 요게 양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수가 된다. 자, 여기서 양수인 건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에 보시면, 자, y는 2분의 x. 자, 2분의 x라는 건 2분의 1 x랑 마찬가지가 된 거니까, 2분의 1은 뭐가 된가?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도 뭐냐? 2번 이렇게 했어요. 5번. 자, 5번에 보면 y는 6x 이렇게 됐죠. 자, 6이라고 하는 건 또 다시 어떻게 된가? 이것도 a 값이 양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면 2번하고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영상이 지금 잠깐 길어져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어요.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어요.